안녕하세요, 테레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구조독에서 나온 요 아이패드 키보드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구조독으로부터 이 제품을 저는 이제 무상 제공 받고 대신에 리뷰를 하나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협찬받은 제품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일체 뭐 가이드가 있다거나 꼭 뭐 좋은 말만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내용, 그런 대화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써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렇게 패드를 떼고 요것만 했을 때 700g, 그래서 받아봤을 때에는 꽤 묵직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들긴 하는데 요렇게 갖고 붙여서 참고로 전 요게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예요. 붙여가지고 있으면 노트북, 가벼운 노트북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트북은 노트북만의 장점이 있고 이 패드는 또 패드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이 있죠. 펜을 쓸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안 쓴다라든지 할 정도의 그런 무게는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무거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좀 살짝 뒤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어느 정도 무거워져야지 얘가 이제 뒤로 넘어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제 납득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쳤을 때 좀 세게 팡 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와, 뭐, 요 정도까지 치면 넘어가네요. 그죠?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딱히 무슨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제 흔들리는가 요거였어요. 타건하면서 얘가 좀 많이 흔들릴까?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잠들었다가 깰 때는 블루투스라면 당연히 있는 그 웨이크업 딜레이가 있어요. 그죠? 키보드랑 얘랑 다시 페어링 되는 그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요 블루투스 이 라이트 부분이 깜빡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껐다가 켜보면 깜빡깜빡 하죠? 여기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꺼지면 이제 연동이 됐다고 하는 건데, 방금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제가 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드리지 않아야 이게 이제 잠들기 모드로 빠지는 것 같고, 중간에 잠깐 고민한다고 키보드 안 치고 있다가 다시 쳤을 때 생기는 그 딜레이로 인한 성가심,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듦새를 같이 한번 보면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스웨이드 질감이죠. 이 스웨이드 질감을 흉내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 닿는 쪽, 이 손 닿는 쪽에 이 플라스틱이 화면상에서는 전해지지가 않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신기해. 재질이 뭘까? 어쨌든 이 스웨이드도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질도 굉장히 뽀얗고 뽀송뽀송하면서 손이 들러붙지 않는 이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고 흔들었을 때, 좀 이제 사우르 키보드들 보면 이게 좀 짤그락짤그락 거리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이 안에서 막 노는 게 막 있어서 이게 절그럭절그럭 소리가 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요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딱 잡았을 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빡 듭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조금 썼는데 이렇게 오염되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이 오염은 뭘로 닦아야 되나? 그리고 이 자석의 세기도 굉장히 강해서 이거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꾹꾹 힘주어서 볼륨 버튼을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화면을 껐다 켰다든지 할 때 조심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걸 뭐 조심하면서 눌러야지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드 케이스에 씌워놓은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도 절대로 떨어질 만한 자력은 아니에요. 다만 이 케이스에, 이 키보드 케이스 자체가 이제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안 잡고 요 패드만 잡고 들었다 하면은 조금 하면 이렇게 쿵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자력이 약한 게 아니라 이 키보드가 무거운 거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고 옮기는 것도 좀 웃겨. 그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로는 보통 안 움직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제 측면 같은 거, 아이패드 측면 같은 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이 펜슬 넣는 곳이 없다. 아무리 이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가 이런 게 없다고 해도 꼭 그런 것까지 따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자석이 붙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데에는 아무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거처럼 이렇게 펜슬 수납부까지 하나 좀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멋짐을 조금 포기하고라도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완벽했을 텐데. 이제 키보드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얘는 키감이 좋습니다. 키감이 좋다는 게, 이 구분감이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까지 눌렀을 때에도 이렇게 끝맛이 딱딱하니 좋아요. 이게 펜타그래프, 뭐 펜타그래프도 멤브레인 방식이니까. 하여튼 저가형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들이 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질겅질겅질겅 하면서 고무 이제 씹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준수한 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키감적인 측면에서 괜찮아요. 키감은 괜찮은데 살짝 키압이 조금 셉니다. 이게 맥북이랑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이제 이 구조도 키보드 쪽이 키압이 세요.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굉장한 저압충이라는 것도 좀 있지만, 키압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키압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센 편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좀 긴 문서를 쓸 때 뻐근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얼만큼 긴 문서를 치냐는 이제 뭐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죠? 사실 설명서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여기는 펑션 키랑 같이 해서 누르면 되는 요 페어링 버튼입니다. 페어링 버튼.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이고요. 뭐 이게 뭐지? 무슨 그림이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모르실까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음소거 버튼인데, 요 음소거 버튼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뭐 모델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패드 에어 4에서는 일단 음소거 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키보드로서 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페이스바가 어디를 쳐도, 스페이스바의 어느 부분을 쳐도 다 키 입력이 잘 들어갑니다. 이게 또 그 싸구려 키보드들 보면은 이게 여기 끝 가장자리를 치면 키가 안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글을 치다가 조금 틀려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손가락이 닿습니다. 제가 백스페이스 바를 누를 때 손가락이 닿아요. 요게 저는 이제 너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요거를 살짝만 세우면 안 닿고, 혹은 이제 좀 익숙해져 가지고 조심스럽게 치면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칠 수가 있긴 있는데, 좀 편하게 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백스페이스 바를 칠 때 편하게 친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이렇게 이 손가락 이게 자꾸 걸리는 거,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좀 이게 조금 더 뒤로 좀 빠져 있어야 좀 공간이 생겨가지고 손이 편하게 움직일 텐데, 얘가 이제 그게 아니라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여기 닿아요. 실수 터치도 먹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는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단점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요거 걸리는 거, 요거를 좀 이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애플 정품 키보드도 그 정품 폴리오였나? 그것도 보면 요 ESC 자리 있죠. 우리가 보통 여기가 이제 ESC가 아니고 바로 이제 원입니다. 요 기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ESC는 그럼 어떻게 치느냐라고 하면은 요걸 누르고, 펑션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 이제 ESC가 되는 겁니다. ESC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좀 60% 키보드를 썼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1 옆에가 ESC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다가 ESC 치고, 자주 안 쓰는 걸 뒤로 빼는 게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보면 애플 정품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ESC를 쓰시려면 펑션 누르고 ESC를 눌러야 돼요. 이거 좀 불편한 점입니다. 그죠?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통 맥북에서는 이렇게 Fn 누르고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딜리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딜리트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Fn 플러스 백스페이스 바는 그냥 백스페이스 바입니다. 그래서 얘는 딜리트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딜리트 하시려면 컨트롤, Fn이나 컨트롤이랑 같은 위치에 있죠. 그죠?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컨트롤 D 하시면, 컨트롤 D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익히 알고 있던 딜리트 키가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한영 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한영 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한영 키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캡슐락으로 동작을 합니다. 캡슐락으로. 요거는 한영키라고 되어 있는 건 맥북 따라 한 건데, 맥북도 보면 여기에 한 A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캡슐락으로 쓸 건지 한영 전환으로 쓸 건지는 맥북의 이 아이패드에 설정에 가보시면 그거 결정하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서 바꿔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FN 키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FN 키가 컨트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키캡 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특수 기능, 이 FN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특수 기능들이 보면 다 적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몇 개. 아이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특수 기능들이 다 FN 조합해가지고 FN, 예를 들면 이제 FN 7번 하면은 재생과 정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FN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백라이트 나오고 막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이 없는 일반적인 다른 키캡들 있죠? 백스페이스 포함해가지고 요 뭐 A, B, C, D부터 이런 거 있죠. 다른 애들은 걔네들이랑 조합할 때는 이게 컨트롤로 작동을 합니다. 특수 기능이 있는 키들이랑 조합을 하면 FN으로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키들이랑 조합을 하면 컨트롤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키보드로 컨트롤 1을 누르실 수가 없어요. 컨트롤 플러스 2, 컨트롤 플러스 3,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컨트롤 플러스 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조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H를 누르면 컨트롤 H가 들어가죠. 그죠? 컨트롤 H 이렇게. 근데 반면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누르면, 보셨어요? 컨트롤 꺼진 거? 지금도 컨트롤 2번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2 밝기를 올리고 있는 중인 건데, 컨트롤 1 누르고 있을 때는 불이 들어왔다가 2를 제가 누르는 순간에는 컨트롤이 꺼집니다. 오히려. 왜 꺼지냐면 얘가 FN 키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FN 누르고 2 밝기 조절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특수 기능이 안 써 있는 키들은 제가 이제 요 FN인지 컨트롤인지 요거 누르고 하게 되면 지금 요거는 컨트롤 H가 된 거예요. 그죠? 컨트롤 눌러져 있는 상태고 H가 눌러져 있는 상태인 거니까 컨트롤 H겠죠. 뭐 그게 쓸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영 전환은 그 아이패드 세팅 따라서 나는 캡슐락을 한영 전환으로 할래요 라고 했으면 이걸로 한영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옵션을 걸어두게 되면은 캡슐락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캡슐락이 아예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는 요거 캡슐락 그대로 쓸래, 대신에 요거 이 키를 아이패드에 가시면 기능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를 ESC로 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언어 전환, 그냥 지구본 요 그림 그대로가 이제 언어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전환으로 두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ESC로도, 여기 지금 ESC가 바로 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ESC가 바로 밖으로 안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신 ESC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ESC가 이쪽 위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ESC를 놓고 적응하시는 거는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그 우리 글씨 쓸 때 한글 타이핑 막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막 할 때 Alt를 누르고, Alt가 옵션이죠. 그죠? 맥에서는 Alt를 옵션이라고 부르죠. 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치시면 순간적으로 이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손을 떼기 전까지는 영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를 ESC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ESC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지구본을 꾹 눌렀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뭐 이런 단축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구본이랑 같이 있는 단축키는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라이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두운 환경에서 볼 때는 충분한 밝기를 주고 있고, 한 가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영어만 불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도, 한글 쪽도 같이 투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봤을 때 영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글도 다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조금 괜찮은 점이었습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펑션 누르고 이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다른 색 다 별로고요. 그냥 흰색, 여기다 흰색. 흰색이면 충분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캡슐락이 좀 혼자서 과하게 밝아요. 뭐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 텔레비트 일단 이 트랙패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트랙패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 제스처가 잘 먹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 딱 올려가지고 앱을 끈다든지, 이 끝까지 쭉 올리면은 이렇게 지난 요 떠있는 앱 목록들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옛날 키보드들은 여기 안 됐어요. 여기서 이 앱을 종료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손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게 터치를 먹습니다. 제스처를 먹어요. 그래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씩 올리면 앱 종료가 된다. 요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앱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맥북도 이게 되는데, 세 손가락으로 넘기면 그 이전 앱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이제 맥북 쓰시던 분은 요걸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는 좀 괜찮았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이 트랙패드가 할 말이 많다 그랬는데, 이 트랙패드가 마우스 커서가 날라댕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우스 가속도라고 하는데, 보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톡톡 해도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슝 하고 미끄러집니다. 날아가듯이. 이거 보이시죠? 반면에 이제 제가 그냥 쓰고 있는 블루투스 마우스인데, 일반적인 마우스는 그렇게 슝슝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슝슝 날아가지 않고 멈추고 싶은 데서, 물론 이것도 가속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애플이 항상 그걸로 까이고 있고, 이 마우스 가속도가 이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하겠는데, 얘는 굉장히 휙휙 날아다녀서 그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 이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보면 버튼이 요 밑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애플의 트랙패드는 사실은 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죠. 애플에 있는 이 트랙패드는 이게 어느 구석을 눌러도 다 버튼으로 동작을 합니다. 꾹꾹 눌리면서 이렇게 툭툭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햅틱 피드백을 줘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건데, 실제로 얘가 꾹꾹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뭔가 툭 하고 들어갔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모든 지점이 다 버튼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애플의 트랙패드의 이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장 그 특징이죠. 그죠? 근데 얘는 그걸 못 만들잖아요. 고조독은. 그래서 전면부가 다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들에 있는 트랙패드처럼 버튼이 어디 있는지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뿐이지, 실제로 버튼은 요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트랙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거는 그 버튼이 하나거든요. 이게 좌클릭 우클릭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좌클릭 우클릭이 있어서,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 좌클릭 우클릭 같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 모델을 갖다가 그냥 쓴 건가 봐요. 모듈을.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이 눌리고요, 얘도 눌립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버튼이. 그래서 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누르면 소리가 나죠. 그죠? 버튼이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쯤을 누르면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눌리는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버튼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좌클릭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걸 눌러도 지금 좌클릭이 동작하는 게 지금 보이죠? 그죠? 저게 이제 저렇게 파란 색깔로 칠해지면 버튼이 눌렸다 라는 거거든요. 오른쪽을 눌러도 똑같이 좌클릭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블루투스 마우스로 하게 되면
좌클릭, 우클릭 이게 돼요. 우클릭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다 좌클릭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글을 하나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키우자. 이렇게 글을 또 걸렸어. 통과 또 걸렸어. 글을 하나 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이 부분 이제 블럭을 거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걸었죠. 블럭을 건 다음에 우클릭해서 요 메뉴를 띄우고 싶은데 이 키보드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우클릭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뭐 되게 사실 뭐 이걸 우클릭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좀 사소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설정에다가 보면은 탭하여 클릭하기 켜놨어요. 탭하여 클릭하기를 켜놓으면 꼭 제가 이 트랙패드의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우리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이게 기본이죠. 이렇게 탁 하면 이게 터치만 하면 바로 클릭이 먹는 거. 거기서 드래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톡톡 해가지고 쓱 밀면은 원래는 드래그가 됐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터치만으로는 드래그를 할 수가 없다. 요게 좀 또 특이한 점입니다. 원래 마우스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톡 해가지고 쓱 긁으면 이렇게 블럭이 되죠. 선택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얘는 요거는 할 수 없고 그 터치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려면 놓고 클릭한 다음에 쓱 긁어야 된다.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키보드 치다 보면 팜 리젝션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트랙패드도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면은 커서가 자꾸 딴 데로 튑니다. 지금도 보면 살짝 튀고 이쪽에서 그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이 안 되게끔 하려면 메뉴에서 이 탭하여 클릭하기 있죠? 이 탭하여 클릭하기를 가급적이면 끄시는 게 좋습니다. 커서는 튈지언정 클릭이 돼버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보면은 에어팟이랑 블루투스 키보드랑 그렇게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다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을 하면 에어팟이 뚝뚝뚝 소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요것도 이 에어팟 프로 2,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1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히 에어팟이랑 블루투스 간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키보드 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살짝 키압이 높다, 그리고 안 되는 기능들, 이상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키보드는 전체적으로 돈값을 하고도 남는 그런 키보드가 맞습니다. 제가 이걸로 키보드 연결해서 쳐보니까 문서를 쓰시거나 메모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뭐 하루 종일 붙잡고 문서 하나를 막 몇십 장씩 쓴다라고 할 때는 뭐 다른 키보드를 쓰셔도 더 손이 편한 키보드를 쓰셔도 좋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써보시면은 뭐 불편함 전혀 없이 충분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6만원, 7만원 충분히 돈값을 하는 키보드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성비가 좋다라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격을 떠나서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배트맨인가? 와이프 안녕. 텔레비2